네, 안녕하세요. 몸마음TV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특별한 손님을 오셨습니다. 물리치료사이신, 현역 물리치료사이시면서 물리치료 강의를 하고 계신 정원석 물리치료사 선생님이고요. 그리고 그냥 평범한 물리치료사는 아니고 저와 좀 결을 같이 하세요. 이런 자연치유라던가 대체의학이라던가 네, 이런 자연치유 요법에도 같이 동참하고 계셔서 저랑 굉장히 맞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또 이런 안면 비대칭 그리고 그 척추 골반 틀어짐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네, 건강하고도 또 그 부분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또 그 부분에 제가 또 해드릴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또 부탁을 드리고자 제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인사해 주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정원석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역으로 물리치료 일을 17년째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운동선수들, 국가대표 선수들, 그리고 국립발레단, 뮤지컬 배우들, 그런 이제 무대에 서시는 분들을 많이 치료를 했었고, 지금은 마찬가지로 현대무용단이라든지 그 연예인들 상대로 이제 강의하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또 연예인 기획사에서 강의하셨잖아요. 네, 연예인 기획사 한 6군데 정도를 돌았어요. 6군데 이야. 가지고 이야. 그 아이돌 그룹들 그리고 아이돌 지망생들, 연습생들 상대로 셀프 케어 방법, 건강 관리법, 그리고 마음 관리하는 방법 네. 요새 좀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부분해서 관련해서 좀 강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다이어트도 전문가시라고 들었어요. 네, 다이어트도 제가 이제 비만 체형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비만 체형 전문 물리치료사 과정도 했고 그리고 이제 피부 미용 관리사 자격증도 같이 공부하느라고 완벽합니다. 네,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합니다. 아니 근데 비만 체형이라는 게 네. 이게 원래 예정이 없던 건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비만한 체형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이 틀어짐하고도 그 비만이 또 관련이 있나요? 그 여러분들 이제 생각하시기에 이제 단순히 살이 쪘다 그러면 나는 비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부위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하체 비만이었었어요. 평생. 네, 맞아요. 예를 들면 하체 비만 같으신 분들은 면바지 입으시기가 참 그러시잖아요. 네. 이게 다리가 이렇게 보이니까.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왜 다리에만 살이 몰릴까라고 이렇게 고민했을 때 저것은 살이 아니라 골반과 관절의 비틀어짐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순환이 안 되고 순환의 흐름에 문제가 생겨서 그쪽만 집중적으로 붓고 살이 찌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부분들은 병적으로 질병적으로 접근을 해서 교정과 치료를 같이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게 그냥 살 뺀다고 빠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오늘 원래 계획했던 안면 윤곽 비대칭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여러분도 이제 많이 고민들을 하시고 그러실 건데 안면 윤곽 비대칭 얼굴에 좀 이렇게 틀어지고 막 거울을 보면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고 이 일을 했을 때 앞니와 윗니가 딱 맞지 않는 느낌 그런 것들 보이는 부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되게 많이 틀어져 그렇죠. 있어요. 코도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 있고 네. 그리고 눈도 약간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것이 내가 진짜 안면이 비틀어진 것인지 아니면 고개가 비틀어진 것인지 목에 문제가 있는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서 안면 윤곽이 틀어진 사람들이 있고요. 네. 여기서 고개가 이렇게 기울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고개가 이렇게 기울어지면 여기 좌우가 당연히 비대칭으로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그러면서 여기서 회전이 이렇게 걸리면 이쪽 얼굴은 많이 보이고 이쪽 얼굴은 덜 보이죠. 이걸 비대칭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목을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목 교정을 받으셔야 되고. 목에 문제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안면 윤곽, 그 얼굴이죠. 이 얼굴은 사실 머리의 일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얼굴과 앞면과 머리는 14개의 뼈로 되어 있고 이것을 이제 머리뼈라고 그러는데 이 머리뼈는 이렇게 해가지고 목 위에 얹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목뼈가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 얘들도 같이 이렇게 틀어지게 되고 숙여지게 되면 얘도 같이 넘어가게 되고 이런 기계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안면 윤곽 비대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목이 이렇게 옆으로 기울었어요, 제가. 네. 목을 옆으로 이렇게 기울였을 때, 자, 머리도 턱이 이렇게 돌아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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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돌아가면은 이 지구에는 중력이 있잖아요.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이쪽 턱이 중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일로 빠지게 됩니다. 아. 그럼 여기가 늘어나게 되죠. 제가 그래요. 네. 제가 이게 네, 여기가 더 길어 보이고 늘어나게 돼요. 그럼 했을 때 여기로 딱딱딱딱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여기. 예, 귓구멍에 손을 넣어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쪽 소리 나요. 예, 딱딱딱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 안 맞는 거예요. 예, 움직임이. 그래서 열릴 때는 이렇게 열리더라도 닫힐 때는 이렇게 닫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닫히는 경우도 있고요. 아. 네. 이렇게 맞춰주려고. 네. 이 당기니까 힘으로 잡아 당기니까 이렇게 당겨 올라가는 거죠. 억지로라도. 네. 자, 근데 여기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사람의 얼굴과 머리뼈는 14개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다른 관절이랑 다르게 얘들은 아주 작은 범위 내에서 아주 촘촘하게 톱니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시계 안에 들어있는 톱니바퀴 같은 건데요. 여기에서 턱이 이렇게 빠져버리게 되면 다른 이쪽 부분 이 머리 쪽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럼 여기도 같이 딸려 돌아가게 되고 그럼 뒤통수 틀어지고요. 광대뼈 틀어지고 이마뼈 틀어집니다. 여기서부터 안면 윤곽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다면 이 목은 왜 틀어지게 되는가? 이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쵸. 네. 어떤 분들 뭐 보면은 뭐 안면 윤곽 비대칭 타입을 1, 2로 나누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세요. 근데 사람의 몸이라는 게 그렇게 딱딱딱 유형별로 돌아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먼저 보고 그것을 해결을 한 다음에 작은 안면골을 교정을 한다든지 마사지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얘기를 돌아와서 그렇다면 목은 왜 틀어질까요? 네, 목 왜 틀어져요? 이게 크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발에 있어요, 발. 발? 네. 아. 예, 사람이 우리가 서 있고 걷고 할 때 그 체중 분산이 그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발로 가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틀어진 거 네네. 얘기하면은 다 골반, 척추 네. 이게 틀어졌으니까 골반이랑 척추부터 잡아라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자,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그 부분에서 제가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발이 틀어지면 발이 이렇게 섰을 때 이렇게 틀어지면 이렇게 틀어지든지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 한쪽으로 체중이 쏠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사람의 머리는 체중이 이렇게 쏠리면은 넘어질 수 없으니까 중심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반대쪽으로 또 이렇게 틀어요. 예, 몸을. 발을 트는 게 아니고 더 쉬운 방법을 씁니다. 큰 근육, 큰 관절을 써가지고 이렇게 몸을 틀어요. 자, 그러면서 골반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발이 먼저 체중 분산 제대로 안 되면서 발이 먼저 틀어지고 그 연쇄 효과로 보상 효과죠. 보상 효과로 골반이 틀어지게 되고요. 자, 그러면 골반은 구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어 있죠? 골반이 머리에 이고 있는 게 있죠. 척추. 그렇죠. 네, 골반이 머리에 이고 있는데 자, 여기에 내가 뭐 물건을 이었는데 이렇게 골반이 틀어졌어요. 이렇게 틀어졌어요. 지금 골반인가요? 골반입니다. 골반이라고 봐주셔야 돼요. 자, 골반이다. 자, 따라하세요. 골반이다. 네, 골반입니다. 골반이 이렇게 틀어졌어요. 네. 그럼 이 머리 위에 이고 있던 척추들이 이렇게 갔을 때 척추가 얘들 이렇게 넘어가면 넘어지잖아요. 네. 반대로 갑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그 위에 있는 척추는 또 반대로. 그렇죠. 반대로. 그러면서 측만증이 시작이 돼요. 측만증이 시작이 되면 그 척추의 끝엔 뭐가 있죠? 목이 있죠. 네, 목도 같이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발에서부터 시작해서 목까지 올라가서 안면윤곽 비대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임상에서 보게 됐을 때 척추 측만증이 심할수록 그리고 오래됐을수록 안면윤곽에 다 틀어져 있어요. 예, 해보세요. 그러면 턱 벌어지는 것도 한쪽으로만 열리고 입이 닫으라고 했을 때 이렇게 닫히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럼 발은 왜 틀어져요? 발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일단 평발을 가능성이 가장 큰데 우리들은 그래요.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평발이었어요. 유전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면 다 평발이에요. 아 그래요? 평발로 태어나요. 아 그래요? 갓난 아기들을 봤을 때 이제 발을 이렇게 보세요. 발에 아치가 이렇게 있는 아이들 없어요. 그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사람은 태어날 때 다 평발로 태어나는데 맞아요. 요즘 이렇게 발바닥 이렇게 찍잖아요, 애기들. 그렇죠. 네. 다 나오잖아요. 맞아요. 어른들은 요만큼만 나오는데 사람은 다 태어날 때 평발로 태어나고 걸음마를 시작하면서 아치가 만들어져요. 오. 근데 요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보호한다고 넘어지면 깨지고 그러니까 네. 쿠션감 있는 매트를 많이 맞아, 깔아놓잖아요. 맞아요. 그게 아치 평발을 만드는데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애들이 소파에서 뛰거나 침대에서 뛰거나 매트 위에서 맨발로 뛰어놀게 되면 아치가 제대로 생성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발이 되거나 아니면 발을 다쳤을 경우가 있어요. 네. 발목을 확 삔 적 있는 기억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크게 돌아간 적은 없는데 가끔씩 그냥 끄떡끄떡 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발목이. 네. 뭐 핸드폰 이렇게 하다가 뭐 이게 걸어가다 보면 발목 돌아가고, 비포장도로 걷다 보면 발목 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발목에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다리가 문제가 돼서 체중 분산이 제대로 안 됩니다. 아니면은 이런 경우도 있죠. 뼈가 약해지는 거죠. 뼈가 약해지는 경우 있죠. 예, 영양소가 몸에 제대로 골고루 안 돌아가가지고 뼈가 약해지게 되면 기계적인 움직임을 이렇게 발이 지면을 밟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기계적인 움직임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피를 하게 돼요. 발가락을 안 쓴다든지 해가지고 큰 관절만 쓰게 되면 말단에서부터 골다공증이 온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그럴 수가 있죠. 그리고 특히나 신장이 안 좋으면 뼈가 약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틀어짐이 많거든요. 네. 관련 있죠. 관련이 있습니다. 네,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이제 그 다리 쪽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신장 방광이죠, 특히. 그쵸. 신장 방광이 약한 분들은 다리가 약합니다. 그리고 심장. 네, 심장은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피를 쫙쫙 뿜어줘야 돼요. 쫙쫙 뿜어줘야 되는데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힘이 없다 보니까 그쪽 영양분이 부족해서 그쪽에 영양결핍, 국소적인 영양결핍으로 인해서 약화가 될 가능성이 있죠. 네. 아무래도 신장이랑 심장이 안 좋으면 혈액순환이 안 안 되죠. 좋으니까 네. 말초 쪽으로 문제가 네. 먼저 발생을 하는 네네. 거군요. 일단 큰 집 먼저 배분을 해줘야 되고 작은 집은 소외를 받는 거죠. 네. 가장 고생하는 부분인데. 오늘 진짜 아치 요거 진짜 처음 듣는 얘기인데 진짜 소름 끼쳐요. 딱, 네, 딱 그건 것 같아.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집안에 가정에 아이들이 있잖아요. 계속 그렇게 평발이 계속 유지가 되면 경도의 ADH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 아치를 잘 잡아줘야 돼요. 네. 그러면 요즘에 ADHD가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될 수 있고.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추세를 보면 예전에는 ADH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사실 뭐 ADH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어요. 근데 ADH는 과거에는 거의 선천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이 많았지만 최근에 보면은 후천적 이유로 인해서 ADHD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너무 많아요. 요즘. 네, 그게 이제 몸의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몸의 영양 상태의 문제, 그리고 스트레스 안에 정신적인 문제 이 부분 다 이제 엮여서 복합적이죠. 복합적인 원인이 될 하나 수 있어요.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렇죠. 하나만 가지고는 그것만 싹 고쳐내면은 너무나 쉬운 거니까요. 네. 사람이 생각해 보면 병드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네. 그런 거죠. 그 집이 불타서 없어지는 거는 순식간인데 그 집을 다시 짓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만약에 뭐 아픈 몸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걸 회복하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자, 여기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측만증이나 척추의 비틀림으로 인해서 안면 윤곽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자세, 요새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 많이 보잖아요. 네, 이렇게 많이 하죠. 자, 여기에서 브레이크로 시작이 되는 게, 자,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옆에서 봤을 때 우리 컴퓨터를 한다든지 게임을 했을 때 사람의 몸이 이렇게 앞으로 숙여집니다. 네. 이렇게 숙여지면, 자, 어깨가 말리고 몸이 이렇게 숙여졌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의 머리는 앞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아픔 보고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펴야 되는데 사람의 몸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다라고 해야 되나? 사람의 몸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씁니다. 이 상태에서 최소한의 에너지로 앞을 보고 살 수 있는 방법. 이걸 이렇게 들어요. 거북목이네요. 거북목이죠. 거북목이네요. 그럼 여기서 벌써 이미 여기서 쪼여지기 시작하면서 머리가 뒤로 제껴졌죠.
자, 여기서부터 연계 돼가지고 안면 윤곽이 또 틀어집니다. 네, 이런 자세성의 문제, 그리고 골격의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약간의 이제 내장적인 문제, 내장계 쪽의 문제로 인해서 안면 윤곽 비대칭이 좀 시작이 되는 거죠. 사실 안면 윤곽 비대칭이 있으실 경우에는 네. 몸을 전신적으로 보고 케어를 해주셔야 돼요. 겉만 볼 게 아니고 안에 있는 내장기계 그리고 근골격계를 다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자리에서는 그 부분은 다 할 수가 없으니 일단은 미용학적 관점에서 그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좀 자랑을 하자면 모 뮤지컬 배우들이라든지 그런 연예인들이 프로필 사진을 찍거나 오디션을 보러 가기 전에 저한테 이렇게 하고 갑니다. 네. 그 자리들을 그대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안면 그 책에도 나와 있어요. 이 근육이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 안면 윤곽을 비틀어 버린다. 네. 책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디냐? 우리가 귀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 옆머리 좀 쉽게 말하면 옆통수라고 해요. 옆통수에 이렇게 부채 모양으로 이렇게 축두근이라고 이렇게 부채 모양으로 이렇게 있어요. 네.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고요. 네. 딱 한 요 정도 손가락 4마디 정도로 있어요. 네. 근데 얘의 기능이 턱을 열고 닫고 앞으로 빼고 뒤로 잡아 당기고 이 역할을 해요. 아, 여기. 네, 여기가? 축두근이고 축두근을 자 먼저 너무 세게 하지는 마세요. 이 손가락 이 패드 이 끝으로 하지 마시고요. 비듬이 생기죠? 자, 패드로 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부채가 여기 있다 이렇게 부채가 있다 생각하시고 이 뒤쪽까지 해서 같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양쪽을 같이 해야 됩니다. 나는 이쪽만 틀어줬는데, 네, 그래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양쪽 근육의 비대칭으로 인해서 안면 윤곽이 틀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가 잘 뭉쳐요. 네, 잘 뭉치고 네. 어떤 심하신 분들은 여기가 가닥가닥이 느껴지세요. 맞아요. 네. 제가 옛날에 몸 안 좋았을 때 여기가 스트레스만 받으면 여기부터 이렇게가 진짜 네. 엄청나게 뭉쳤었어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의 원인, 여기 근육이 잘못되면 또 하나 팁을 드리면 네. 어금니가 아파요. 어금니 아파요. 어금니가 아파요. 그래서 우리는 치과를 가서 생리를 빼버립니다. 네, 어금니가 되게 아프고 싫어요. 그래요? 사랑니랑도 관련되나요? 사랑니인 것 같은, 네, 사랑니인 것처럼 그렇게 되고 중이염처럼 귀가 아프게 돼요. 네.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를 잘 이렇게 풀어주세요. 잘 풀어주셨으면 네. 자,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해보시고 나서 거울 한번 보시면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용한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하셨으면 이게 근데 강도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나요? 강도는 좀 이제 시원하다 압박이 있는 정도 팍 비비지는 마세요. 여기 염증 제가 생깁니다. 네. 그 다른 방송에서는 요걸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게 하라고 그런 방송이 있거든요. 그거는 네. 그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그거는 이제 경락의 방법이에요. 네. 또 아프고 좀 부을 수가 있어요. 이 근육은 굉장히 얇아요, 조직이. 이런 이제 팔뚝 근육 같은 경우는 조금 세게 해도 근손상이 뭐 일어나지 않겠지만 여기는 굉장히 얇은 근육이기 때문에 너무 세게 해버리면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손끝도 하지 말라는 이유가 너무 찍어 누르게 되거든요. 이 패드로 해가지고 손 패드로 해서 이렇게 돌려. 그러면 너무 세게 하는 건 안 할 필요는 없으세요. 비비지 마시고요. 꾹 압박한 상태에서 돌려주시는 거예요. 딱 이렇게. 왠지 막 더 세게 하면은 더 많이 풀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 이제 국민 정서예요. 아파야 낫는다. 아프려고 나으려고 아픈 거다. 막 그게 국민 정서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화끈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면 환자지. 그 청춘이야. 네.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어디냐면 이 광대뼈를 잡아줄 건데 이 광대뼈 여기 있죠? 여기서 뚝 떨어지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뚝 떨어져요. 네. 뚝 떨어지는데 이렇게 귀로 가볼게요. 홈을 파고. 이렇게 네, 이렇게 가다 보면 뭐 근육 같은 거 하나 툭 타고 넘어갈 거예요. 네, 거기 문질러 주는 겁니다. 거기를 딱 대서 여기만 해주시는 게 아니고 턱 각진대 모서리 있죠? 네, 턱 각진대 모서리까지 쭉 여기도 엄청 세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엄청 세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근육은 뭐냐면 우리가 씹는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오징어 많이 씹으면 턱 각진다고 그러잖아요. 그 근육입니다. 얼굴 축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죠. 네, 자 여기를 같이 해줘야 돼. 같이 해줘. 비대칭이니까.
턱 각까지 같이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 잡히는데 요거 막 풀려고 되게 세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잡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해주시는데, 집중적으로 해준다는 건 강하게 한다는 게 아니고요. 조금 더 시간을 들여주세요 라는 부위예요.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 부위는. 이게 더 세게 하면 오히려 더 근육이 긴장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더 긴장이 되죠. 예, 자기 보호하기 위한 보호 본능이 나오거든요, 근육도. 그러니까 부드럽게 해주시면 되세요. 살살살. 너무 세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달래줘야 돼, 달래줘야 돼. 그렇죠. 얘가 속난 애들인데 세게 하면 화가 더 나죠. 그렇죠, 그렇죠. 자,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 좀 시원하세요? 네, 시원해요. 좀 시원하시죠? 이게 하고 나면 특징이 뭐냐면 눈이 좀 떠져요. 눈도 좀 시원하고 여기 딱딱 소리 나던 게 좀 덜해졌어요. 예. 눈이 좀 크게 떠집니다. 여기까지 해주면. 크게 떠져요? 네, 크게 떠져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리는 이렇게 턱 각진데 모서리 있죠? 네. 이 아래, 여기. 여기요? 여기. 아, 여기 뭐 있네요? 여기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여기에 뭐 림프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빼내잖아요. 맞아요. 네, 고기는 여기고 턱 아랫면이에요. 턱뼈를 하는 거예요. 턱뼈. 뼈? 턱뼈를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여기 되게 아파요. 여기 심줄처럼 있는 거 요거. 이거. 어금니를 꽉 깨물었을 때 탁 나와요. 나오죠. 네. 걔를 뼈 면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왔으면 제가 또 한 가지 기분 좋은 팁을 가르쳐 드릴 건데요. 이것은 V라인, 얼굴 리프팅 되는 자리를 또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겸사겸사. 자, 여기까지 이렇게 했으면, 자, 이 선과 이 턱 있죠? 턱의 중심과 이 턱 모서리,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이거를 3등분 하는 자리들이 있을 거예요. 3등분을 한다 그러면은 3등분으로 나눠주는 자리 있죠. 자리 봐드릴까요?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부터 여기를 3분의 1로 나눠 보겠어 했을 때 그럼 대략 한 요 정도 하고 요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한 요 두 자리 정도 되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좀 아프죠? 요거 똑똑 걸리는 거. 네네. 네. 여기를 이렇게 해주세요. 아이돌 강의 갔을 때 이거를 해주니까 그냥 폭발적인 관심을 보여주더라고요. 역시 연예인들이어서 여기 이렇게 두 자리를 해주시고 목젖 꼴깍 하면은 넘어가는 거 있죠? 목젖 바로 이렇게 내려가서 목젖에서 이렇게 긁고 내려오면 여기 홈이 하나 있어요. 네. 고개를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세요.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지금 저는 계속 이쪽 한쪽 얼굴만 하고 있어요. 자, 끝나고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그럼 여기가 얼굴이 리프팅이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얼굴을 이렇게 끌어내리는 근육들을 풀어주는 자리들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끌어내리거든요. 근긴장이 되면 이렇게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럼 살도 같이 늘어져요. 그쵸. 그거는 여러분들 나이 탓이 아니고요, 근육 탓이에요. 여러분들의 나이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먹는 게 나인데 뭘 잘못했겠어요. 내가 잘못해서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럼 내가 잘해서 먹는 것도 아니고. 자, 이렇게 하시면 여기가 쓱 올라가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어떠세요? 저는 원래 V라인이 그러니까 워낙에 그리고 제가 비대칭이 되게 심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쪽이 더 넓은데 지금 그 정도 해갖고는 잘 모르겠네요.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자, 이걸 그러면 매일 하면 리프팅이 매일 돼 있겠네요? 그렇죠. 올라가죠. 근데 이게 하면 계속 있진 않잖아요. 네. 다시 내려오잖아요. 내려와요. 원래 근육이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신적인 관점에서 체형적인 문제에서 해결을 봐야 돼요. 그러면 근육이 여기가 짧아져 얼굴이 당겨가는 거다. 목이 비틀어져서 여기 안면 윤곽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다. 그러면은 목은 왜 비틀어졌느냐, 이 근육은 왜 굳었느냐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놓은 다음에 이거를 해줘야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그렇죠. 선생님 얼굴은 한쪽이 더 리프팅 된 거예요? 저는 지금? 잠깐만요. 어떤가요? 한쪽만 하셨잖아요. 네, 저는 이쪽만 했어요. 네. 좀 어때요? 된 저 이 건가요? 라인이? 잠깐만 똑바로 앉아서. 네, 똑바로 앉아서. 보여드릴까요? 한 비교를 내가 영상 편집할 때 비포 애프터를 좀 이렇게 붙여서 해볼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교정 효과도 있나요? 리프팅만 되나요? 아니면 교정 효과도 있나요? 교정이 되어야지 리프팅이 사실 되는 거기 때문에 아. 교정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광대뼈. 네. 광대뼈 이렇게 한번 짚어보세요. 네. 보면은 제일 많이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광대뼈에서. 여기. 네, 여기죠. 여기를 보면 딱 제일 많이 튀어나온 거 딱 됐을 때 약간 손에 높낮이가 다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네, 달라요. 네, 안면유가 틀어지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손을 살짝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 방향으로 이렇게 꾹 눌러주세요. 꾹 누른 채로 유지. 꾹 누른 채로. 얼마 동안 유지해요? 길게 할수록 좋아요. 네. 하루 종일 가능하시다면 네, 이러고 사시는 게 이러고 이래. 네, 이러고 얘기하고. 쭉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눌러주시면 광대뼈 교정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왜 유튜브 할 때 계속 그러냐면 이러고. 식사하실 때 밥 기다리시면서 이러고 계시고 물론 여기 지문은 남아요. 화장하시면 아. 지문이 남으니까 감안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뼈를 압력을 주면은 그 압력을 받으면서 그 압력에 대항해서 뼈가 슬슬 자기 위치를 찾아가게요. 찾아가요. 사람의 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그냥 눌러만 주셔도 돼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쭉 눌러만 주시고 또 광대뼈 틀어졌을 때 잡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자기 전에 한번 하고. 네. 아 근데 뭔가 시원하다. 여기가 되게 시원하실 거예요. 네. 이쪽 얼굴의 긴장도 풀어지면서 표정도 굉장히 가벼워지고 맑아지고요. 지금 누를 때 몰랐는데 떼니까 그냥 이게 피통하는 그거 말고도 지금 뭔가가 여기가 뭐가 있네요. 무게감이 조금 덜 하실 거예요. 네. 얼굴의 무게감이. 얼굴에 뭔가. 네. 얼굴에 무게가 있잖아요. 네. 화장을 막 하면은 되게 두껍게 느껴지고 막 그런 것처럼 얼굴에도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게 좀 가벼워지실 겁니다. 네. 요거 한번 보시는 분 구독자분들이 다 해보시고 댓글로 효과 있으신 분들 댓글도 좀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네. 예, 그러면 좀 도움이 저도 저한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다음에 그다음엔 뭘 할까요? 여기까지인가요? 오늘 준비한 게 오늘 준비한 거 여기까지인가요? 자, 그러면 아니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네. 자, 이제 이렇게 근육도 풀어놓고 관절도 집어넣는 연습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최대한 유지되기 위해서는 운동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네. 네, 운동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자, 이런 볼펜 말고 볼펜도 상관없어요. 볼펜도 그냥 비닐 같은 거, 비닐팩 씌우셔도 되고 나무 젓가락 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나무 젓가락 씌워가지고 턱 앞관절 운동하는데 이렇게 물라고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네. 이렇게 물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길게 해가지고 입 안 끝까지 집어 넣으세요. 진짜요? 네, 어금니까지. 어금니까지요? 어금니까지 집어 넣으시면 젓가락을 좀 준비할 걸 그랬네. 이거 이렇게요? 이렇게요. 진짜요? 어. 진짜 진심으로? 아까 그렇게 물어요? 하고 네. 꽉 무세요. 꽉 물어요? 꽉 무세요. 네, 꽉 물었다 뺐다, 물었다 뺐다 하면은 이 우리가 풀어냈던 근육들 그리고 턱 관절들이 운동이 되면서 강화가 될 겁니다. 네, 그러면서 그게 또 유지가 되는 거예요. 풀어주고 그 다음에 강화시키는 그렇죠. 그 상태에서. 늘려주고 굳어져 있는 걸 늘려주고 그걸 다시 강화시켜주고 이게 기본이죠. 네,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정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어떤 순서를 해야 되나요? 저는 솔직히 지금 이게 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여기가 자고 일어나면 막 뭉쳐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척추랑 골반 같은 데는 제가 좀 푸는데 목은 혼자 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혼자 불편해서 혼자 못해요. 그래서 목에 지금도 많이 뭉쳐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다 좀 이렇게 다시 똑바르게 네. 재공사를 하려면 네, 어디서부터 손을 어떻게 대야 될까요? 일단은 혼자서 셀프로 뭐 댁에서 가정에서 뭐 한번 배열을 정렬 다시 한번 잡아보겠다. 그런 방법도 있어요. 셀프로 예, 하시는 방법. 일단 목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예, 목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 질문이 나올 줄 모르고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집에 가정에 보면 이거 밀 때 있잖아요. 칼국수 미는 거, 면 미는 거, 나무 네네. 토막 동그란 거. 있죠. 그 다이소 가면 1,000원이에요. 다이소에 1,000원에 파는 거. 그거를 수건 위에다 그거를 올려 놓으시고요. 네. 그걸 베고 누우세요. 배고 누워요. 근데 배다가? 어디에다 베시냐면 목에다 베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뒤통수를 이렇게 쓸어 보면은 네. 똑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네. 네. 여기 약간 홈 파인. 홈 파여 있는 부분. 네. 여기에다 대고 그냥 누워만 계세요. 편하게 누워서 바로 누워서 이렇게 누워만 계시면은 거기가 풀어지면서 목뼈와 후두골 사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목에 있는 텐션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척추와 배열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떤 이론이냐면 뒤에 있는 근육이 다 긴장이 톤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풀림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시면 좀 목 같은 경우는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근데 침대에서 하면 안 되죠. 침대에서 하셔도 돼요. 그래도 돼요? 네. 바닥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침대에서 해도 돼요? 침대에서 하셔도 돼요. 그냥 맨바닥에서 하시면 방망이가 돌아다녀요. 예, 그리고 오히려 그래서 수건을 깔고 그 위에다 올려놓고 말씀을 드린 게 그 위에서 하시면 그 딱 고정돼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침대에서 하셔도 됩니다. 베개 위에서는 하지 마세요. 베개 위에는 말고. 네, 그냥 고기가 이렇게 침대에서. 꺾이니까 바로 이렇게 그러면은 얼마나 해요, 그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5분에서 그 10분? 이상 하시면 안 되시고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일단 목을 좀 풀어주고 네. 얼굴 푸는 건 아까 알려주신 거대로 하면 되고. 알려드렸고요. 네. 그럼 척추랑 골반이랑 발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너무 다 공개하나? 블랙 프라이데이 모든 걸 다 뭐 이렇게 요즘 다 대방출하죠. 창고 대방출 기간이잖아요. 탈탈 털어. 예정이 없던 건데. 예, 선생님이 탈탈 털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좋습니다. 자, 목을 했으니까 이제 등으로 내려올게요. 등으로 내려왔을 때도 이것도 그냥 누워서 하실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힘들면 안 하잖아요. 저도 병원에서 네, 환자분들한테 어려운 거, 어려운 동작 이런 거 안 가르쳐 드려요. 그러면은 네, 안 하세요. 하루 이틀하고 안 해. 안 하세요. 하다가도 의심이 생겨요. 내가 하는 게 맞나? 에이, 모르겠다. 치워버려. 안 하시거든요. 아주 편안한 거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커다란 타올이 있을 거예요, 되게. 타올을 돌돌돌돌돌 마세요. 네.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이 날개 쭉지 뒷부분에다 대고 깔고 누우시는 겁니다. 그냥. 거기 이게 견갑골 제일 땡기는데, 제일 네, 뭉치는데, 날개뼈 아래. 어깨 이렇게 접히는데. 예. 아니요. 아니야? 여기 말고. 아니야? 여기 말고. 여기 뒤에. 제가 네. 팔로 한번 설명해 보면 여기에요. 자, 보이시나요? 고기. 여기가 이 날개뼈잖아요. 날개뼈가 있으면 날개뼈 아래 끝나는 지점 여기 고기. 여기다 딱 대고 여기다가 딱 대시고 누우시는데 그냥 확 눕지 마시고요. 팔을 옆으로 그냥 쭉 벌리시든지 반만 만세를 하시든지. 근데 난 어깨가 안 좋으신 분은 반만 만세가 안 돼요. 그러면은 팔을 옆으로 대자로 이렇게 누워 계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주의사항은 10분도 이걸 넘으면 안 돼요. 10분이 넘으면 담들어요. 담들어요. 네. 그리고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높낮이를 좀 조절을 하시면은 허리에도 부담이 안 가고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높낮이는 이제 너무 이렇게 두껍게 말지 말아라. 두껍게 말지 말아라. 시작하실 때는 좀 얇게 시작해서 자신이 생기고 좀 늘면은 높이 올리셔도 되고요. 그러면 그게 어깨 이렇게 말린 거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거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돼서 등이 뒤로 휘신 분들이 이렇게 펴주는 거거든요. 맞아요. 제가 네, 이렇게 돼 있어. 어깨가 이게 좁은 어깨가 아닌데 좁아졌어요. 이걸 좀 펴야 되는데 이거 하면 되는 거네요. 이제 이거 하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거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편하게 심호흡하세요. 이거의 좋은 장점은 뭐냐면 주무시기 직전에 하실 수 있고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이거 하고 나서 치워버리고 주무시면 되니까. 네. 좋네요. 네, 그렇게 하시고 이게 또 좋은 점이 뭐냐면 폐활량이 좋아집니다. 폐활량이 중요하죠. 좋아지고 네. 이것은 노래 부르는 분들한테 발성 연습하기 전에 기본 운동을 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몸이 이게 쭉 펴지니까 소리가 잘 나오겠죠. 네. 좋네요. 그러면 골반 골반 좀 발이 자,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 목하고 그 등 같은 경우는 이런 기능을 위주로 저희가 소개를 드렸어요.
이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맞는 방법을 소개를 드렸는데 골반은 잘못하면 더 틀어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틀어졌으면 이렇게, 저렇게 틀어졌으면 저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개인에 따라 다 달라서. 그렇죠. 이런 거요. 자, 골반이 틀어졌어. 그럼 이렇게 해. 살짝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골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무조건 이것만 하면 낫는다. 사실 이거는 좀 어려워요. 그런 영상들 되게 많잖아요. 네. 골반 교정 운동 영상 같은. 운동 영상 있죠. 근데 그건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한 가지에 다 집어 넣을 수가 없어요. 다 돌아가는 양상이 틀리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해야지 잘못하게 되면 더 틀어지게 되고 그러다가 좀 진짜 없던 통증이 유발이 될 수가 있어서 골반은 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틀어지게 된 원인들이 이제 뭐 평발, 영양 이제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네. 특히 신장하고 심장 건강. 네, 심장 건강.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틀어짐을 고치려면 먼저 몸에 영양이 채워져야 된다. 그렇죠. 네. 네, 그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저와 의견을 같이 하시는지 저 궁금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 몸이 좋아지려면 힘이 있어야 좋아지거든요. 옛날에도 뭐 아픈 사람, 심각한 사람이 있으면 수술부터 한 게 아니라 죽부터 먹였어요. 힘이 좋은 영양소가 몸에 들어가서 충분히 힘을 내서 이겨낼 수 있을 때 그때 뭔가 처치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치료하는 사람이고 치료사라고 말을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몸이 아프면 우리 몸은 스스로 좋아져야지 하고 노력을 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돕는 자일 뿐이지 제가 주체가 돼서 내가 이렇게 고치고 내가 다 해냈어 이럴 수는 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몸이 스스로 힘을 더 낼 수 있도록 지금도 충분히 힘을 내고 있는데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좋은 영양소를 넣어줘서 도와주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우,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못한 얘기는 선생님이 그 강좌가 있어요. 네. 원래는 이제 그런 특별하신 분들 대상으로 찾아가서 강의를 하시는데 이번에 필라테스. 네. 제가 이번에 필라테스 강사분들 그리고 요가 강사분들 그리고 그렇지 않으시더라도 일반인 분들 중에서도 좀 건강에 관심이 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오픈 강좌를 엽니다. 이게 단 하루 하고요. 12월 날짜 맞도 되나요? 네, 하셔도 돼요. 네, 홍보하세요. 오늘 여기서 대방출 탕탈 하셨으니까 좋은 거 많이 같이 해줬으니까. 12월 7일에 제가 했는데 원래 그거 하려고 나왔잖아. 그렇죠. 연예인들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 자, 12월 7일 날 제가 강좌를 여는데 그때 주제는 비만 생리학, 비만 영양학, 우리는 왜 살이 찌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겁니다. 그리고 코어 근육에 대한 우리가 관심이 굉장히 높잖아요. 코어가 뭐 살아야 된다, 플랭크도 하고 그러는데 올바른 운동 방법, 코어 근육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코어 근육 되게 중요한데 네네. 사실 플랭크 같은 거 작정하고 해도 네. 사실 며칠 못 하거든요. 그렇죠, 못하죠. 네. 운동 안 하고 코어 근육 잡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호흡으로 하실 수 있으세요. 네. 호흡 방법으로 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들로 해가지고 제가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좋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진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알려주신 거 우리 다 해보고 실제로 후기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이어트 얘기해봐요 우리. 네, 다이어트에 대해서 진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네. 2탄 다이어트 기대해 주시고 선생님 그 강의 어디서 하는지도 얘기하셨나요? 신정동에서 해요. 신정역 근처에서 하는데 네. 제가 참여할 수 있는 링크랑 이거는 댓글에 자료를 남겨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건강해요, 여러분. 건강해요. 위대한 여러분 건강해요, 우리. 꼭이요.